이번에는 아이들 파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랭지라는 명령을 실행하여서 선택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크게 하고 셀렉트에 컬러 랭지, 그러니까 선택하는 메뉴들 기능들이 모아 있는 곳이지요. 컬러 랭지를 꺼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선택하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포이드 툴 기본 되어 있는 거에서 빨간색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퍼지니스는 영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선택 영역이 좁아지죠. 내가 이쪽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그 색과 유사한 애들이 선택이 되는데 퍼지니스가 200으로 해서 영역을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보는 거지요. 보이기를 이미지로 해놓으면 어떤 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안 보이니까 셀렉션 기본값으로 해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별을 해서 그레이까지 구별을 해서 그레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옅하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2를 누르면 선택 영역을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선택 영역을 더 추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너무 많이 선택이 된 것 같다 그럼 마이너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정도 선택을 해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선택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이 농도에서 50% 이상인 애들만 농도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도 연하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조금 보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빼기 위해서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빼는 거 Subtract from Selection을 이용을 해서 선택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렇게 좀 빼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빼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반짝반짝 되어 있는데 색상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할 텐데 View Extra에서 Ctrl H,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Hide, 숨기면 선택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기 싫어서 제가 잠시 감춰놓은 거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에 들어가서 Hue Saturation은 이제 색상을 변경하고 채도와 밝기를 변경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 있는 애들만 색상이 변경이 된답니다. 여기에서는 색조를 한 50 정도 주면 이게 옐로우 색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채도도 30 정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색깔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지요. Ctrl H를 다시 누르면 선택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Ctrl H는 선택 영역을 보고 안 보고 반짝인 상태에서 하면은 정확하게 색깔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Ctrl D는 진짜 선택을 없애는 거고, 선택 영역 해제하였습니다. 자, 컬러 렌지는 셀렉트 메뉴에 있는데 색상을 구분해서 스포이드로 선택을 해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고 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색 배경을 더블 클릭하여 dancer.psd 파일을 열기 버튼을 실행하여 불러옵니다.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여 이미지 창에 딱 맞도록 이미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에디트에 Perfect Wrap 명령을 실행하여 이미지를 웹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 Show Mesh가 체크가 돼 있다면 작업하기에 이미지를 볼 때 조금 가려져 있으니 Show Mesh는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허리, 발목에 앞정처럼 고정축을 만들어서 뒤틀어서 춤추는 동작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얼굴이 많이 변형되지 않고 허리 동작만 이렇게 뒤틀게 만들어 줍니다. 엔터를 실행하거나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했고 레이어에서 맨 위에 있는 댄서 3 이미지를 실행을 했습니다. 만약 레이어 팔레트의 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에센셜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아래 나와 있는데 이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위에 있는 팔레트 패널들이 축소가 되고 탭만 나오게 되고 레이어가 이렇게 확장돼서 보입니다. 댄서 2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Perfect Wrap 명령을 실행하고 손목과 허리와 발목을 앞정으로 고정을 하고 뒤틀어 주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 여러 개 하시면 더 멋있겠지요? 네, 저는 이렇게 3개만 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지요? 확인 버튼,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 불투명도 오파시티를 조절을 해서 뒤에 있는 이미지들은 조금만 나오도록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서 2는 60% 정도만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가져서 보이게 하고 댄서 1은 40%만 보이게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닫습니다.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책 90페이지에 보면 원근 시점 변경하기 해서 하우스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퍼스펙티브 랩 명령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레이어 하나를 더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비아 카피 컨트롤 J죠. 많이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디트에 트랜스폼 랩을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그런 예제입니다. 근데 굳이 포토샵 CC에만 있는 명령이죠.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바로 세우셔도 얘네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포토샵은 버전업이 되면서 복잡해지면서 기능들이 다양해지긴 하는데 포토샵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기능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컨트롤 T 눌러서 트랜스폼 들어와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드래그가 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예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시 복사를 해서 컨트롤 J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또 복사를 했는데 컨트롤 J 누르셔도 되고 에디트에 트랜스폼 가시면 랩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시면 편리한데 이렇게 그물처럼 책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그물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약간 얘는 그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으로 변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누워있는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명령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시키고 이 자전거가 그러니까 조금 변형이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똑바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랩 명령을 사용하시면 유동적으로 해서 동기 버튼 이렇게 똑바로 세웠죠. 원근 시점이 이렇게 소실점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를 바로 만드는 예제입니다. 자, 닫겠습니다. 한복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를 공부하는 예제인데 캔버스 사이즈는 빈 여백을 늘리거나 지금 사이즈가 21에 28로 나왔는데 줄이면 이미지가 가운데 있는 거로 인식을 해서 작게 줄어듭니다.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있는 곳을 왼쪽으로 밀고 이쪽은 이제 여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쪽은 막혀 있으니까 늘려도 늘어나진 않겠죠. 이게 이미지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늘려날 수 있는 그런 여백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에 28cm인데 뭐 센치로 하셔도 되고 픽셀로 하시고 싶으면 픽셀로 단위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얘가 600에 800, 가로가 600에 800 픽셀로 이루어진 것인데 릴렉티브를 체크를 하시면 얘 거는 생각 안 하고 늘릴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늘릴 것만. 똑같이 600 픽셀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세로는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가로만. 그래서 오케이 하면 똑같은 사이즈로 가로만 늘어나게 되겠죠? 오케이. 배경색 흰색으로 오른쪽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해서 한복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카피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에디트에 카피. 많이 사용하는 명령은 단축키로 외워두시면 작업하기 편하겠지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한복 1을 활성화시켜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페이스트. 단축키는 컨트롤 V이지요.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단축키 이용하시면 좋겠지요. 자, 페이스트. 이동 툴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고 Shift 탭을 누르면 작업을 하다가 Shift 탭을 누르면 팔레트가 가려집니다. 탭을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요. 탭을 누르면 툴박스도 가려지고 팔레트도 가려지죠. 다시 탭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팔레트가 없어졌네, 툴박스가 없어졌네 할 때 탭이나
Shift 탭을 활용을 하셔서 작업창을 넓게 작업을 하겠다 해서 Shift 탭을 눌렀는데 누른지 모르고 어디로 없어졌는지 Shift 탭을 눌러서 다시 가져오게 하시면 됩니다. 툴박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더블 클릭하시면 툴박스가 모양이 길게 또는 두 줄로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또 부연 설명 한 번만 더 하자면 우리가 막 이런 툴들을 만지다가 값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경했는지 어떤 게 초기 값인지 모를 때 여기 팔레트 들어가셔가지고 리셋 툴 하면 이것만 변경이 되겠지요? 리셋 올 툴 하면 모든 툴들의 기본값으로 옵션이 변경이 된답니다. 오케이 하시면 기본값으로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여기 가시면 마우스 두 번째 누르셔서 나오면 리셋 올 툴 하면 기본값으로 이렇게 옵션 바도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진 않겠습니다. 배경을 더블 클릭하여서 옆모습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피사체는 그대로 두고 배경을 확장하기. 우리가 사이즈가 안 맞을 때 더 넓은 사이즈로 이미지가 필요할 때 그냥 늘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늘리게 된다면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에서 늘리게 되면 메인이 되는 피사체까지 늘어나서 보기가 싫을 때가 있죠. 자, 캔슬 하겠습니다. 근데 메인이 되는 애는 선택해서 저장하여서 다시 얘를 불러와서 보호를 하고 배경만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왼쪽에다 두고 오른쪽을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티브는 체크를 해제하고 가로를 15로 늘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만 늘어나겠지요? 오케이. 레이어가 0번으로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아니라 투명 레이어였습니다. 사각형으로 피사체 이미지를 선택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너는 확장을 할 때 늘어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세이브 셀렉션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름은 여자라고 하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택은 필요 없으니까 배경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였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 명령을 주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여기 사람처럼 보이는 애가 있지요? 그 옆에 보시면 여자를 선택을 해서 여자를 선택한 이미지는 제외하고 프로텍트가 보호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하면 여자 이미지는 크게 변형이 안 됐는데 배경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히스토리 팔레트에 가서 처음 이미지와 맨 나중 최근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는
변형이 되지 않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회색 배경을 더블 클릭하여서 옆모습.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픽셀은 2.29MB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000픽셀, 높이는 800픽셀.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사이즈는 35.28cm에 28.22cm. 여기 단위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출력용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해상도는 72. 해상도가 70이면 저해상도 이미지입니다. 만약에 웹용 이미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해상도, 웹용 이미지는 로딩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불러드려야 하기 때문에 굳이 고해상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출력용 이미지일 때는 해상도가 300으로, 그래서 인쇄하실 때는 출력소에 가셔서 인쇄할 때는 해상도가 300 정도는 돼야 고해상도 이미지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이미지는 72의 레졸레이션, 해상도를 갖기 때문에 저해상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쇄용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임의로 300으로 늘렸다고 해도 물론 300으로 늘리면 파일 용량도 2.29MB에서 39.7MB, 그래서 15배 정도 얘네들이 커졌지요. 용량이 커졌으니까 해상도를 높였으니까 용량도 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가 고퀄리티, 고해상도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고해상도인 척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 부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미지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처럼 픽셀, 네모난 작은 픽셀이 뭉쳐가지고 늘어나면서 이미지를 크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원본을 습득을 할 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나 스캔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찍을 때 고해상도로 용량을 크게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야지, 작은 이미지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억지로 늘린다고 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살짝 깨지면서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에디트에 스텝 백워드 또는 언두 하면 원래의 이미지 2.29MB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를 늘릴 때는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해상도를 여기서 조정을 해서 늘려주시면 용량까지 늘어나지만, 난 용량을 유지한 채 사이즈를 조절하겠다 하실 때는 리샘플 이미지를 체크를 하시면 얘네들 크기와 해상도가 연결고리, 사슬로 묶여 있지요. 그래서 용량은 유지한 채로 해상도를 늘리면 물론 크기는 작아집니다. 8.47cm로 원래 72였지요. 체크를 해제를 하면 용량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리샘플 이미지를 체크를 하면 크게 늘렸을 때는 용량이 커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조금씩 늘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작은 사이즈를 아주 크게 늘린다거나 그러면 이미지가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출력용 이미지를 작업을 할 때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습득하여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웹상에 올리거나 모바일상에 올릴 때는 이미지가 작아도 되니까 작은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편리하겠지요.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컴퓨터의 램의 속도도 따라가지 못해서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